요것만 말씀드릴게요. 지금 현재 34살 나이에 대기업을 다니시든 중견기업을 다니시든 그분들보다 그래도 3, 4배 이상 수입을 벌고 있진 않나. 안녕하십니까. 칵스TV DJ 칵스입니다. 먼저 제 소개를 조금 드리면, 현재 하는 일이 5가지 정도, 하루를 좀 길게 쓰는 편이고, 가게를 일단은 식당과 술집 해서 3개를 운영하고 있고, 낮에 이제 프리랜서로 하는 이 2가지 정도 있고요. 일로 따지면 5가지고, 중간중간에 제가 개인적인 업무 보는 것들도 따로 있고요. 현재 나이는 34살. 가게 운영한 지는 지금 4년차. 이렇게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, 직장 다니시는 분들, 본인 사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,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,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. 저 진짜 아무것도 없이, 처음에 진짜 어디서 원조 받은 것도 없고, 제가 스스로 직장 다니면서 돈을 벌어서 대출을 받아서 가게를 시작해서, 지금은 그래도 직장 다니시는 분들과 비교를 하자면 그래도 제가 수입이 조금 더 좋지 않나, 이런 생각에서 사업을 앞두고 계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. 저의 방송은 제 개인 노하우들도 조금씩 알려드리고요. 낮 시간에 어떻게 움직이는지, 시간에 내가 하는 일들과, 그리고 제가 취미생활로 하는 것들, 그런 모든 것들을 좀 섞여서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. 형편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. 다른 집에 비해서는. 어릴 때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해서 어머니가 외아들인 저를 혼자 키우셨는데, 크게 부유하게 살진 않았습니다. 그래도 그냥 밥 먹고 살 정도. 고등학생 때 제가 좀 활발한 편이었어요. 예술적으로 조금 많이 하고 싶었던 게 많았는데, 가장 하고 싶었던 게 뮤지컬 배우였어요. 근데 그게 되게 어려운 길이라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. 한참 걸리기도 할 거고, 그런 것들이 저를 발목을 잡았었죠. 그런 부분을 조금 포기하고 갈 수 있는 학교, 가장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학과, 그래서 모 대학에 경제학과 회계학을 전공을 했고요. 열심히 해야만 했습니다. 왜냐하면 대학교 등록금까지는 어떻게 됐지만 그 중간중간에 학비가 한참 부족했었고, 그리고 생활비가 없었기 때문에 알바를 쉬지 않고 했고요. 장학금을 꼭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, 학교를 다니려면. 그래서 군대 갔다 오고 졸업하고, 다행인 거는 취업난 없이 바로 취업을 할 수 있게 됐어요. 교수님 추천으로 자연스럽게 취업이 그냥 편하게 됐죠. 좀 중견기업의 재무팀에 입사가 됐어요. 업무가 굉장히 복잡하고 힘든 부분도 많고, 어떻게 보면 회사 돌아가는 걸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회사에 돈이 나가고 들어오는 것들을 체크가 되고요. 어느 정도 사이즈의 회사인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, 제일 중요한 거, 직원들 급여를 1부터 100까지 다 알 수가 있어요. 입사하자마자 하게 된 게 직원들 급여 보내는 게 제 첫 임무였어요. 과장님, 부장님, 이사님, 사장님 연봉까지 어떻게 보면 알게 된 거죠. 그때 이제 저는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. 돈에 대한 욕심이 엄청 많지는 않았지만, 그래도 제가 하고 싶고 제가 달려가야 되는 어떤 나이에 어느 정도의 목표는 항상 있었기 때문에, 제가 이 급여를 받으면서 해서 일했을 때 내가 모을 수 있는 돈과, 그리고 내가 이룰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괴리감이 생기더라고요. 저는 이렇게 벌면 안 됐던 사람이었으니까 혼자 그렇게 저를 굉장히 좀 과대평가하고 있었던 것도 있죠. 어쨌든 저는 1년을 다니면서 그게 제 발목을 계속 잡더라고요. 이거보다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, 이거보다는 조금 더 벌 수 있지 않을까. 제가 그때 받았던 연봉은 초봉 3,200 정도? 따지고 보면 한 달에 200 조금 넘는 돈이 이제 들어왔다는 소린데, 그래도 사회초년생이고 26살에 사이에 입사를 한 거 치고는 급여가 나쁘진 않았죠. 이제 제가 꿈꾸는 건 거기가 아니었어요. 그래서 1년 한 2, 3개월 다니고 퇴사를 해야겠다 결심을 하고, 제가 찾아서 제 발로 들어간 곳이 보험회사였어요. 업직이죠, 당연히. 제 발로 가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. 주변에 이제 추천을 받아서 들어가서 입사 설명회 들어보고 하는 만큼 벌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모두가 꺼려지는 거는 하는 만큼이라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기본급이 없다는 얘기예요. 제가 200 얼마씩 받았는데 들어가서 계약을 하나도 못하면 돈이 없는 겁니다. 월급이 없는 거예요. 200도 없는 거죠. 다른 분들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지만 저는 어리기도 했고, 왜 못해? 이런 생각이 조금 컸어요. 바로 이제 3개월 정도 교육기간이 있고요. 뭘 알아야 판매가 되니까 1년 조금 넘게 다닌 회사의 퇴직금을 쪼개서 3개월 동안 쓰면서 무조건 내가 3개월 안에 성과를 낸다 공부를 했고, 2개월을 하고 투입이 바로 됐어요.
첫 달 성과를 냈고 어려움도 있고 시작한 거에 대한 두려움과 희망이 있었지만 벌어야겠다는, 내가 이거 지금 저 1년 몇 개월치에 일한 거를 버리고 왔으니 이거보다 많이 벌어야 된다는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첫 달 급여가 하고 나니까 400 얼마가 들어오더라고요. 그 뒤로는 두려움이 아예 없어졌어요. 그 급여가 저를 움직이게 만들더라고요. 이 정도는 계속 받아야 되니까. 200 받을 때는 내가 움직이지 않고 그냥 다른 일을 안 해도 그 200은 계속 꾸준히 들어오잖아요. 근데 영업직은 내가 움직이고 내가 창의적으로 만들어내서 하지 않으면 급여 유지하기도 힘들어요. 근데 더 좋은 거는 내가 만들어서 내가 움직이면 400, 500, 600, 1000만원, 2000만원 계속 벌 수 있는 곳이 또 그곳이기도 하죠. 저는 그거에 대한 매력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. 그래서 1년 동안 진짜 몰두해서 퇴근도 자진야근, 출근도 맨날 1등, 주말까지 막 쓰고 그 정도도 아니었고 1년 딱 연봉을 재보니까 7천에서 8천 사이 정도 되더라고요. 그러면 연봉만 따지고 보면 직장을 다녔을 때와 제가 선택해서 제가 움직여서 했을 때와 분명한 차이가 있었어요. 중요한 건 거기서 저는 제 앞으로의 어떻게 성장해야 될지가 그려지더라고요. 일반 회사를 다닐 때는 그려도 그려지지 않는, 어차피 나는 여기 있는데 저 멀리 있는 뭔가를 그리기에는 지금 수준이 너무 안 되는 거죠. 근데 여기서 하다 보니까 내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돈을 벌 수 있는, 이런 거에 대한 매력이 너무너무 컸던 거죠. 그리고 보험회사 들어가서 1년 있고 조금 더 지나서 최연소 팀장도 했고요. 그 뒤로는 당연히 연봉도 1억이 넘어가는, 보험 좀 안다, 막 잘한다는 아니고요, 조금 안다 정도 되는 보험 설계사가 됐었고, 보험 영업사원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팀장하고 1년 뒤에 팀원이 한 15명까지 늘어난 적도 있어요. 그래서 15명이면 급여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고요. 굉장히 규모가 큰 팀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, 근데 그때 제 나이가 이제 29, 30 요때예요. 그러면 그 나이에 아예 저는 연봉이 1억이었어요.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그 당시에는 정말 컸어요. 근데 따지고 보면 저는 항상,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연봉 1억 번다고 잘난 척 할 건 아니거든요. 많이 버는 사람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수도 없이 많아요. 이미 이룬 거고 그 위를 봐야지 그거에 묶여있을 수는 없잖아요. 여기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는 방법, 이렇게 연봉 받으면서도 내 거 하고 싶다. 여러분들 중에 한 50% 이상은 이 생각을 하실 거라 생각을 해요. 내 사업을 하는데, 꿈꾸는데 어떤 거창한 꿈이 아니고 내 가게를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좀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. 저도 회사를 벗어났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내 가게였거든요. 식당이든 술집이든 내 이름을 건 내 가게를 해보고 싶다. 가게를 운영하는 노하우는 전혀 몰랐죠. 그리고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도 몰랐고, 제가 일하는 시간 외적으로 굉장히 많이 검색도 해보고 뭐 이런 업종이 좋을까 저런 업종이 좋을까 많이 노력하고 고민을 했어요. 한 6개월을 보내고 실질적으로 어떤 아이템을 선택을 했고, 그 아이템을 어느 위치에 이제 오픈을 해야 될지 또 찾아서 3개월을 헤맸고요. 왜 그러냐면 좋은 상권은 권리금이나 보증금이 워낙 비싸요. 근데 제가 아무리 연봉이 있다 해도 그거를 하려면은 순식간에 그 연봉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투자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서, 중요한 건 첫 가게잖아요. 첫 가게는 크게 하면 안 된다는 무조건적인 생각이 있었어요. 가지고 있는 돈과 뭐 어떻게 한 돈을 합쳐서 조그맣게 10평짜리, 그리고 손님이 끊이지 않고 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많이 고려한 끝에 김치찌개집이에요. 유명하신 우리나라 감자탕 브랜드 하신 얘기가 있는데, 한국 사람이 가게를 하려면 찌개집을 해라, 죽진 않을 것이다, 이런 얘기를 하셨던 걸 들은 적이 있어요. 그래, 그러면은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찌개, 전문적인 한 가지만 하는 곳이 너무 좋다는 생각을 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이기도 하고, 저는 점심에 직장인들 먹기 그냥 간단하고 좋고요. 저녁에 술 한잔, 소주 한잔 하시면서 또 곁들이기도 좋고, 중요한 건 그 회장님 말대로 찌개잖아요. 크면 안 됐어요.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도 있었고, 제 가게는 그래서 지금도 유지되는 게 10평짜리 가게입니다. 찌개집을 열려고 그러면 돈이 얼마나 드냐, 그거는 지금 제 가게에 들어간 돈을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 얼마나 드냐는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. 당연히 좋은 상권에서는 훨씬 10평짜리인데 몇 억이 들어요. 조금만 맞추자, 조금만 벗어나도 그게 반 이상으로 줄어들거든요. 그거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. 여기는 너무 좋은데 얼마를 해야 되나, 아니면 여기는 딱 좋은데 손님이 많이 없을 것 같아,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지금에 있는 위치를 잡게 됐고, 절충안이 있었죠. 선택한 거는 손님이 그래도 끌 수 있는 조금 비싼 자리를 갔어요. 물론 돈이 부족했죠. 그러면 현실적으로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,
내가 모은 돈으로 다 투자를 하면 그게 실패했을 때 엄청나게 큰 고통이 올 수 있어요. 가게를 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. 연봉이 이렇게 있으면 어쨌든 그때는 돈이 쌓였겠죠. 그 쌓인 돈을 어디다 썼냐? 가게에 쓴 게 아니고요. 그 직전에 아파트를 장만을 했어요. 아파트 지금 들으시면 야 이거 얼마나 잘 벌었으니까 이걸 하지, 이게 아니고요. 제가 할 때는 아파트 금액의 70%까지 담보대출이 나왔었어요. 제가 앞으로 일할 곳이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을 벗어나지 말자, 그래서 서울의 어떤 끝 동네에 미분양권을 하나 잡았습니다. 담보대출을 받아서 사니까 제가 그 전까지는 원룸에 조그맣게 살았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모은 돈, 전세 자금이 있었고요. 사실은 신용대출을 조금 받았어요. 회사를 다니니까. 지금까지 살고 있는 30평대 아파트를 구매를 했어요. 그때 담보대출도 70% 받은 게 아니에요. 50% 정도만 받았거든요. 그렇게 해서 아파트를 장만했는데, 그게 저는 지금 가게 3개를 운영하고 하는 거에 가장 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, 그 담보대출이라는 게 현존하는 대출 중에 이자가 가장 저렴하거든요. 제가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얘기하는 건 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께 대출을 하라고 권유하는 건 아닙니다, 절대로. 그치만 저같이 없는 상황에서는 대출을 받아야만 제가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었어요. 내가 움직여서 일을 하고 내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대출금은 얼마든지 갚을 수 있다는 생각은 있었죠. 그래서 과감하게 받았어요. 이렇게 저렇게 모인 돈으로 가게를 하나를 오픈한 거죠. 집은 50% 담보대출이 있었고 신용대출 조금 껴있었고, 가게를 이제 운영을 하려고 가게를 할 때는 거리가 조금 있는데 몇 달 동안 모은 돈이 조금 더 있었고, 그리고 거기에 담보대출 20% 남은 거, 거기서 조금 더 끌어가지고 받아서 가게 하나를 차린 겁니다. 가진 돈으로만 하려니까 자꾸 제가 외곽으로 벗어나게 되더라고요. 오픈한 게 제가 1월이었는데요 11월에 다른 가게를 또 인수를 하게 돼요. 가격도 나쁘지 않게 나왔고 수익이 괜찮아 보였어요. 꾸준하게 상황을 체크를 했죠. 손님이 얼마나 들고 이런 거를 보고. 근데 돈이 또 어디서 났냐? 젊잖아요. 저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해서 6시까지 보험회사 일을 하고요. 연봉도 나쁘지 않았으니까 저녁에 6시부터 12시까지 찌개집을 일을 했어요. 인건비도 줄여야 되고, 오픈하고서는 손님이 많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쓸 수 없었고, 저도 일을 알아야 되고, 두 가지 일을 병행하면서 1년을 버텼죠. 11월쯤에 가게를 하나를 인수를 할 때는 1년 한 10개월 정도 운영하면서 회사에서도 벌고 가게에서도 또 벌잖아요. 그거를 저는 다 또 대출금 그동안 계속 갚았죠. 갚으면 또 대출 한도가 늘어납니다. 그 돈과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나올 수 있는 대출이 몇 가지가 또 있어요. 그래서 그 대출과 제가 갚았던 대출금 일부를 해서 새로운 가게를 인수했죠. 대출을 어떻게 겁없이 받냐, 그거의 원동력은 사실은 보험이었던 것 같아요. 보험을 3, 4년 동안 하면서 내가 움직이면 무조건 벌 수 있다는 자신감이 많이 생겼었어요. 그 자신감 하나로 대출은 계속 갚을 수 있었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 받아야 된다. 그래서 더 큰 수익을 창출시켜야 된다. 과감하게 저는 두 번째 가게까지 투입을 했어요. 현재는 그 가게 2군데와 그리고 6년에 오픈한 조그만 실내 포장마차 하나에서 가게 3개를 운영하고 있고, 두 번째 가게를 하면서 보험은 자연스럽게 내려놨습니다. 그 큰 수익은 내려놨고요. 제가 낮에 일하는 것 중에 하나가, 아직도 보험은 하기는 해요. 근데 그때만큼 힘원을 거닐면서 하는 게 아니고 다시 저는 영업직으로 돌아갔고요. 올인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주변에 문의 들어오는 것들, 아니면 그동안의 고객들 관리, 그리고 지인분들이 이제 물어봐 주시는 것들, 그런 것에 한해서만 제가 상담을 좀 해드리고, 가게 3가지를 운영하면서 직원들도 각각 이제 메인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오히려 낮에 시간이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는 이 가게 운영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낮에 어떤 일들을 하면서 살고, 몸은 피곤하지만 행복감은 지금이 가장 높은 상태고요. 가장 열정적일 때를 떠올리자면 보험을 할 때. 지금은 가게 하면서 열정적인 건 여전히 있지만 당장에 이게 없으면 나는 죽어, 이런 생각으로 했을 때가 가장 열정적인 것 같았거든요. 영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1, 2년이 아니었을까. 그 뒤로는 이제 쌓인 것도 있고 안정적인 시간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그 위를 생각했죠. 지금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 있고, 또 하나 프리랜서로 하는 일도 있고, 그런 일을 하는 것도, 영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지만 전혀 신경이 안 쓰여요. 즐기고 있기 때문에. 가게 운영하는 거 손님들 너무 사랑스럽고요. 재밌게 일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, 직원들하고 관계도 아주 좋고요. 직원들이
기본 2, 3년씩 다 됐다는 거. 요식업인데 한 군데서 오래 일하는 직원이 있다는 게 어떻게 운영을 하길래 저렇게 될 수 있나, 이런 것들도 조금 노하우를 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성장을 하고 뭔가를 하려면 남들이 안 하는 일을 선택해야 된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했고요. 자존심이 상하고 이런 거는 일단은 내려놔야죠. 그런 걸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돈까지 벌 수는 없습니다. 근데 그 자존심을 내려놓는 순간 더 잘 돼요, 일도. 나중에 되면은 이 가게 이 정도 규모면 어느 정도 금액이 드는지, 급지 선정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 개인적으로 가장 현실적이지 않나, 제가서 들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요것만 말씀드릴게요. 지금 현재 34살 나이에 대기업을 다니시든 중견기업을 다니시든 그분들보다 그래도 3, 4배 이상 수입을 벌고 있진 않나,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한 가지입니다. 그 부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유튜브를 앞으로도 계속 조금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